그 다음 블록체인 생성 네. 방식은 네. 또 어떤 거예요? 그 다음 코인들은 이런 거예요. 지금 아까 이오스, 이더리움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얘가 다른 코인의 발행과 거래를 기록해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메인 코인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위에다가 기록을 하는 코인들이 있겠죠. 뭐 스누코인류의 스누코인. 스누코인은 채굴이 그런 게 없고 프로그램에 스누코인을 들어가서 그냥 입력을 이더리움에다가 하면 뭐 내가 스누코인 100만 개 만들어주세요 하면 되는 거죠. 백서 같은 거를 쓸 수는 있죠. 나 처음에 100만 개 발행하게 1년에 10%씩 또 발행하겠다. 이렇게 하면 또 1년에 10%씩 새로 발행해도 되고 또 뭐 정책은 바꿔도 되니까 그냥 예. 프로그램에 언제든지 꼭 자기가 기록을 해놓으면 이제 거기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저기 뭐 메인넷을 이용하는 사람들 말고 그럼 메인넷을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 이오스 다음 네네.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우리나라가 또 IT 강국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더리움, 이오스만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자신의 코인도 잘 돌아가지만은 남의 코인을 기록해준다라는 의미에서 플랫폼 그러잖아요. 네, 플랫폼 코인인데 우리도 플랫폼 코인 하나 만들어 보지. 이래서 네. 이제 국내에서도 뭐 플랫폼 코인이라는 게 나오죠. 그건 자기가 이더리움 같은 프로그램, 이오스 같은 프로그램을 하나 짠 거예요, 그냥. 예, 예. 네. 근데 이제 다만 이더리움은 아무나 깔아서 참여하고. 그러니까 지금 앞에 나왔던 거는 이 기록을 해주고 처리를 해주는 불특정 다수가 있는 거고. 네네. 예. 그쵸. 그거는 이제 이 개발자가 그 프로그램을 공개를 해서 이게 참여하면 누구나 깔아서 어떤 도전은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정책을 운영하는 거고. 예. 이제 우리나라 국내의 플랫폼 코인은 그게 아니라 딱 참여사들을 정하거나 뭐 자기가 단독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서 본인이 기록을 하는 거죠. 본인이 기록을 한다고? 예, 근데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니까 뭐 자기 서버 하나에다 기록하는지 자기 서버 여러 개를 두고 중복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는지 뭐 그런 방식의 차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누가 봐도 이전에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불특정 다수가 그쵸. 그 업무를 처리하고 기록을 해준다는 네, 건데 네, 네. 지금 얘기해 주신 거는 내가 예를 들어서 A PD님, B PD님 우리 셋이 그렇죠. 우리 셋이 기록합시다. 그렇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의 특징은 뭐냐면 그거는 당연한 것이 그 프로그램 깔아서 참여할 수가 지금 없잖아요. 그런 거는 닫힌 그러면 클로즈드 방식이에요. 변호사님은 이제 그 블록체인 예. 플랫폼에 참여할 수 없는 거죠. 우리 셋이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도 블록체인이에요? 서버 하나로 기록 안 하고 우리 셋이 나눠서 하면은 그거는 블록체인이 무엇이냐라는 게 특정되지 않았으니까 애초에 이거다 이렇게 중앙 처리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블록으로 체인 모양으로 돼 있어서 블록체인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아이고 채굴이 비효율적이니까 채굴만 없애고 그냥 아무나 하는 건 똑같이 하자라고 하다가 야 이게 아무나 하고 이러면 또 네가 블록 생성해 이런 것도 정해줘야 되고 네. 또 코인도 인센티 그거 복잡하니까 그냥 몇 명이 우리끼리 믿을만한 회사들끼리 하자 이렇게 하면서 나오면서 점점 프라이빗하게 가는 거죠. 운영 방식은. 그렇지만 여전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코인을 기록을 해서 그 코인을 외부에 팔잖아요. 거래소에. 그런 그쵸. 의미에서는 퍼블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의 용어는 그냥 대부분 이더리움 제도에서 다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 너무 연연할 게 없이 그냥 이게 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플랫폼 코인이라는 것 자체도 아까 1단계 비트코인 단계가 있었고 2단계 이더리움 단계는 최대 어떤 채굴을 하고 생성하는 단계가 있었던 네네. 거고 이오스 단계로 가면은 야 뭐 채굴하는 것도 번거롭고 속도도 느리고 굳이 뭐하러 하냐 그냥 네. 특별히 순서를 그냥 정해주고 그냥 코인 내가 만들어 놓은 거 줄게 이렇게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야 불특정 다수가 뭘 순서 정하고 하냐 그냥 우리 아는 사람들끼리 뭐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든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같이 그냥 분산해서 기록은 저장하는 거. 우리가 한다. 대신에 아무나 여기다가 자기 코인을 저장은 할 수 있다. 발행 내역을 이용은 할 수 있어. 근데 여기 저장하려면 우리 그 메인넷 코인을 내놔야 돼라고 해서 그 메인넷 코인을 거래소에 팔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비트코인 공부를 꽤 오래 하려고 했는데 지금 하고 있는 블록체인 서비스하고 그 비트코인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를 전혀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게 비트코인 방식이 아닌 거네요. 그건 전혀 다르죠. 근데 이제 그거를 좋은 말로 하면 기술의 진화라든지 비효율성을 개선했다 이런 건데 데이터 처리가 비효율적이라고 한다면 한 거를 개선했다고 하면 이오스가 뭐에 대비해서 효율적이 됐느냐를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중앙 처리보다 데이터 처리가 효율적이겠어요. 블록에다 이렇게 저장해놨는데 그 블록을 찾아서 이렇게 자기 주소에 기록한 것만 찾아서 보는 거지 막 데이터의 종합적인 검색 및 뭐 결합, 분석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그냥 이더리움보다 낫다 이런 거고 그런 식이기 때문에 용어를 좀 해야 되는데 이오스보다 그것도 불특정 다수가 아니니까 프라이빗으로 하면 좀 더 빠르게 할 수는 그러면은 있고 그럴 거면은 처음부터 중앙에서 처리하지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아는 사람 우리 셋이 처리할 거면
그냥 한 명이 하라 그러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코인을 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코인을 이제 근데 코인 하는 거하고 이거 블록체인 셋이 나눠서 조정하는 거하고 상관없잖아요. 이것은 이 비즈니스 자체가 여기서 전산 코드에다가 뭐 스노 코인이라고 써있지만 무슨 이렇게 물리적으로 있는 것도 아니고 전산 코드잖아요. 그렇게 생긴 전산 코드를 프로그램에서 발행해서 그거를 파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하는 거지. 데이터 처리를 잘하려고 그러면은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이 데이터 처리를 하면 되고 제휴가 필요하면 아예 알아서 API로 뭐 제휴를 하면 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어쨌든 뭔가의 일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처음에 시작했던 그 정신이 비트코인 정신이 네.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컴퓨팅 파워를 제공하고 기록을 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코인이라는 인센티브를 준 거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 셋은 자발적인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죠. 그냥 우리 그냥 누구 불특정 다수도 아니야. 그냥 우리 셋이 하는 거야. 네. 그러면 근데 코인이라는 거를 만들어서 그냥 우리 셋이 나눠 가지려고 이거를 자발성. 제 생각에는 그 앞부분에 의해서도 살짝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맨 처음에 돈 대신에 전산 코드에 수량을 적어서 그거를 한번 돈 대신 주고받아 보자. 은행 없이 우리끼리. 그게 목적이었던 거죠. 비트코인은.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목적인 거예요.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가지고 은행 믿지 말고 우리끼리 여기다 한 개, 두 개 써서 너랑 나랑 인터넷도 발달했으니까 주소 만들어서 주고받아 보자. 중앙 처리자 없이. 그게 목적이었던 거고 코인이 어떻게 하지? 실시간에 처리가 안 되니까 프로그램 깐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2,000개씩 블록으로 나눠서 저장을 해. 그 대신에 그렇게 저장을 하면 새로 코인이 또 나와서 지급되는 거야. 왜냐하면 돈 대신 쓰려면은 새로 돈이 계속 발행이 돼야 되고 발행된 돈이 계속 돌아가는 게 기록이 되어야 되니까 이렇게 프로그램에서 나오는 코인을 기록하는 사람한테 주면 되겠다. 이거 하나가 그냥 블록체인 컨셉이.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은 분리할 수가 없고 그 코드를 기록하는 방식이 블록 단위로 블록체인이 된 거죠. 근데 이더리움에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셋이서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어차피 그 코인을 우리가 코인이 왔다 갔다 하는 걸 기록을 셋이서 하는 거니까 코인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어차피 이거 코인 주고받는 거 기록하려고 우리 셋이 하는 거니까. 맨 처음에 코인을 주고받는 거를 기록을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데이터 처리 방식이 기존에 나왔던 모든 걸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이 프로그램을 갖다가 해시 퍼즐을 넣어서 딱딱 제일 먼저 만드는 블록을 인정을 하면 순서가 섞이지 않고 딱딱딱딱 되겠다. 이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알고리즘을 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거는 아까 두 가지. 이더리움을 가지고 내가 쉽게 코인을 그냥 내가 코인을 만든 다음에 어차피 그 코인은 이더리움이 알아서 다 블록체인 역할을 해줄 거야. 그러면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코인을 어떻게 팔 것인가. 그렇죠. 이 가치, 그러니까 이거를 주고받는 것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블록체인 서비스가 한 가지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메인넷인데 이 블록체인 방식에 비해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오스나 뭐 이더리움보다 얼마나 좀 더 효율적인 메인넷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가도 이게 또 하나의 블록체인 서비스가 되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초에 비트코인이 하나 그렇게 이걸 주고받아 보다 보니까 그게 코인이고 블록체인 방식이야. 너무 아이디어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이 비트코인만 만들지 말고 여러 사람이 코인을 만드는 기록을 같은 방식으로 저장해 주자라고 하면서 플랫폼 코인이 나온 거죠. 그래서 자기 블록체인을 만든 거고 그러면 결국 이거는 기록해 주면 되는 건데 굳이 채굴할 필요 있어? 하고 없앤 게 이오스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코인들은 새로운 메인넷들은 그것도 모든 사람이 참여해가지고 이번엔 네가 만들어 이런 것도 귀찮다. 이건 기록은 우리가 알아서 할게. 코인 기록할 사람들은 우리 코인 사서 기록해 이렇게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위에다가 기록하는 코인들은 그냥 서비스를 만들어내야죠. 왜냐면 코인을 만들어내는데 저게 기록이 잘 되어 있다. 그리고 뭐에 쓰는 코인인지 알아야 사람들이 살 거 아니에요. 게임에서 쓰인다, SNS 보상으로 준다, 결제에 쓰인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코인을 사용할 만한 용도, 그러니까 이거는 블록체인은 어차피 이더리움이 다 해주는 거니까. 그렇죠. 내가 만든 그 코인을 어떻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코인을 팔고 싶은 건데, 그걸 코인을 누군가 사야 되니까
그 코인을 사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를 만드는 사람들도 블록체인 사업자. 거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의 개념에 대해서 다양한 사업자에 대해서 좀 알아본 것 같아요. 그럼 여기서 뭐 블록체인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결제 부분에 있어서는 아까 이제 비트코인으로 서로 결제를 주고받는 이런 것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비트코인처럼 진짜 이게 돈인 것처럼 서로 결제를 뭐 주고받는 그런 게 있을 거고. 그럼 블록체인 사업자, 블록체인 사업으로서의 결제 서비스는 좀 어떤 그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까지 본 거는 비트코인을 주소에서 주소로 옮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블록 채굴업자가 10분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그걸 가게에서 사 먹을 때 10분을 기다려서 제대로 들어왔나 내 주소로 그런 게 아니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예.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도 사실 수수료가 없다 뭐 중간에 뭐 이런 거는 잘못이 된 거고 비트코인을 내가 거래소에서 사요. 근데 내가 쓰겠다고 하면 그 거래소가 내가 쓰겠다고 할 때 그 비트코인을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 결제도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으로 피자 한 판 사 먹었다고 누가 옛날부터 막 결제 쓸 수 있다 이러잖아요. 그건 그 사람이 테스트로 피자 가게 그 사람하고 주소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진짜 주소를 이렇게 보내 가지고 은행으로 치면 송금 있죠. 송금한 것처럼 이렇게 한번 해본 거고. 나는 비트코인을 그 사람한테 보낸 거고 지갑 대 그건 지갑으로. 진짜 보낸 거고.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은 나한테 현금을 보낸 거고. 아니죠. 비트코인으로 피자를 사 먹었을 때는 그런 식으로 계좌이체 해주듯이 그 사람 지갑으로 정말 비트코인을 보내서 그게 비트코인 블록체인에 기록이 된 거고. 근데 그런 식으로 진짜 결제를 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제를 하려면 실시간으로 딱 결제 사업자가 하면 승인이 딱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결제 사업자가 나중에 돈을 정산해 주잖아요, 우리.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실제 결제에 쓰인다.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막 테슬라 전자주소로 막 코인을 보내고 테슬라가 들어왔나 확인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제 사업자가 거래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비트코인을 사서 그 거래소에다가 그냥 이렇게 팔면 거래소가 그거를 굳이 블록체인에 기록할 필요 없이 오케이 해서 내 비트코인을 거래소가 자기 데이터에서 빼고 나서 테슬라에 나중에 돈으로 주는 그게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한번 다시 생각해볼게요. 그러니까 최초에 피자를 샀을 때는 진짜 내 지갑에 있던 비트코인을 그 피자 가게 주인 지갑으로 옮겨놓은 건데 이 방식을 하게 되면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수수료도 많이 들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트코인을 저 사람한테 결제를 했습니다라는 그 얘기가 진짜 그걸 보낸 게 아니고 거래소에서 누군가한테 그걸 팔고 그 돈을 갖다 줬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내가 팔아서 다시 입금을 시키고 이런 과정이 없이 거래소가 알아서 해준다는 거죠. 우리 왜 네이버페이나 이런 거 카카오페이 쓰면 다 우리는 그냥 내가 네이버 포인트 적립했던 거 그냥 네이버가 딱 그 자기네 전산 처리로 10,000원 딱 차감하고 나중에 뭐 수수료 빼고 뭐 9,900원을 주든 돈으로 줄 거 아니에요, 사업자한테. 그건 진짜 돈으로 준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내가 네이버에다 10,000원을 넣어놓으면 피자 가게 가서 내가 8,000원을 결제를 하면 네이버가 가지고 있던 그 10,000원 중에 8,000원을 진짜 보낸 거고. 근데 얘는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이 문제는 내가 네이버에 10,000원을 충전해 놓은 시점과 내가 피자를 사 먹는다고 했을 때는 네이버에서 바로 승인을 내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한테. 그럴 땐 그냥 자기네 기록에서 10,000원을 그냥 빼버리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어쨌든 네이버가 10,000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내 네이버 포인트 10,000원을 탁 차감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돈은 나중에 주겠죠, 그쪽에. 그렇지만 어쨌든 나는 바로 실시간으로 결제를 할 수가 있고 이 사람은 네이버가 나중에 자기한테 돈을 줄 거니까 나한테 피자를 그 실시간에 줄 수가 있잖아요. 코인 결제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비트코인을 내가 사놓고 있는 거를 거래소에다가 그 시간에 팔면 거래소가 진짜 막 블록체인에 누구 매수자를 찾아가지고 뭐 기록해주고 이런 게 아니라 내 비트코인을 거기서 그냥 빼는 거예요. 어차피 내 비트코인이 거기서는 내 지갑에 들어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소에다가 사놨기 때문에 그냥 거래소하고 나와의 관계에서만 내가 이 비트코인이 있다 거니까. 이렇게 기록돼 있잖아요. 요즘에 비트코인 거래해보시면은 내가 뭐 진짜 블록체인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거래를 하는데 시간도 안 들이고 그냥 거래소에서만 오케이를 하면 그게 탁 차감이 되고 거래소에서 나중에 돈을 주면 되니까
그리고 실제로 블록체인 트랜잭션에 뭐 기록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네. 수수료도 들 필요가 없이 그게 없는 거죠. 근데 여기서 수수료가 들 필요 없다는 거는 그 비트코인 채굴업자들한테 줄 수수료가 필요 없다는 거지. 제가 비트코인을 살 때 이미 거래소에서 수수료를 내는 거고. 거래소에다 내는 수수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수수료를 안 내는 건 아니고 이용자가 수수료를 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결제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그것도 결국 그 거래소는 그 코인을 매도한 돈, 네네. 매도한 돈을 그 업자한테 갖다 주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우리가 네이버에다가 할 때는 내가 네이버에다 돈을 줬고 네이버가 그 돈을 가지고 있고 내가 결제를 하면 네이버가 그 결제를 해주는 건데 네. 지금 여기는 나한테 코인을 팔아서 내 돈이 10,000원이 거기 들어갔는데 이 사람은 그 10,000원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제 사업자한테 그 줄 때는 내 코인을 갖다가 시장에 판 돈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정말 나중에 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내가 그냥 줬을 때 그냥 거기 결제해 준 건 갖고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누군가 이 코인을 다른 누군가가 안 사주면 그렇죠. 그러면 결제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즈니스 목적이 결제라기보다 이 사업자의 관점에서 자꾸 보자는 거예요. 저희는 너무 이용자의 관점에서 말을 들은 것만 익숙해서 그런데 이 사업자는 사업은 언제 끝난 거냐면 예. 그 코인을 10,000원에 애초에 팔았을 때 10,000원이 내 돈이 되고 그게 매출이고 수익인 거예요. 나머지는 이 사람이 결제 쓴다고 할 때 그 다른 사람한테 팔아서 주고 이런 업무는 이제 나중에 후속적인 업무죠. 근데 이 업무를 계속 해줘야 이제 어느 정도는까지는 유지를 해줘야 이제 계속 자기가 잔뜩 만들어 놓은 코인을 계속 팔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이 사람의 목적은 결제를 서비스를 진짜로 해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코인을 팔기 위해서 결제라는 생태계를 조성한 거예요. 솔직히 그걸로 결제하시는 분 있으세요? 그 코인 산 사람도? 그래서 자꾸만 그 비즈니스 목적이 아예 달라요. 코인을 판매하기 위한 것이 목적. 지금 금지 안 됐잖아요. 불법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분들이 불법을 그러니까 코인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었고 그냥 사라 이러면 누가 사겠어요. 예. 결제된다. 네가 쓰고 싶을 때 언제든지 뒷사람이 들어와서 물론 그런 얘기는 가로치고 해가지고 잘 안 하지만 들어와서 그 돈을 해서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우리가 끊임없이 사용처도 많이 만들어주고 계속 그럴 거다라고 하면서 와, 코인을 이게 파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결제는 어제 알겠어요. 그럼 다른 서비스들도 있어요? 디파이 같은 게 예. 똑같은 거잖아요. 디파이가 이거죠. 어떤 코인을 사서 맡겨놓으면 그 코인을 이자로 막 더 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코인을 빌려가면, 사서 담보로 맡겨놓으면 그 코인을 담보로 대출을 해주는데 다른 코인을 대출받을 수 있죠. 다른 코인을 살 수 있게 됐죠. 그렇죠. 근데 이제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이자라든지 아까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지만 사실 다 코인을 받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코인을 담보로 다른 코인을 대출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내 코인을 맡겼을 때 다른 코인 이자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왜 하는 거냐면은 이게 그 풀이 있어야 돼. 누가 내가 대출을 받고 싶어요. 어떤 코인을 대출받고 싶어요 하려면은 거기에 어떤 코인이 있어야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기다 코인을 맡겨야 누군가 빌려가고 싶어요라고 얘기할 때 그 코인을 내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서 이자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그 코인, 내 코인을 맡겨놨을 때 그 블록체인 서비스 업자가 만든 코인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네, 이자라는 네, 명목으로. 네, 네. 내가 맡긴 코인을 추가로 더 받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100만 원을 맡겼다고 해서 원화로 이자를 받는 게 아니라 이 대출 서비스,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만든 코인을 제가 받을 수 있는 거고. 물론 그 코인은 또 딴 데 가서 팔 수 있는 거고. 네. 이게 이제 디파이를 정말 네. 단순하게 네, 설명을 네.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자 받는다는 것부터 먼저 설명을 드려볼게요. 물론 새로운 코인을 발행을 했어요. 근데 이 코인을 팔아야 돼요. 근데 결제 서비스가 된다고 하면서 팔 수도 있지만 제일 쉬운 거는 이 코인을 사면 장점이 이 코인을 사서 네가 바로 네 지갑으로 옮기거나 투자했다 팔 수도 있지만 이 코인을 사서 나한테 맡겨놓으면 내가 이 코인을 또 이자로 줄게 라고 하면 사람들은 생각을 하겠죠. 100원 주고 산 코인인데 한 달 맡겨놓으면 한 10%씩 10%를 더 줘. 그러면 110원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코인이 조금 값이 떨어져도 본전이다. 그런 그래서 생각 들죠. 이 코인을 사게 돼요. 이 코인을 살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자는 그 코인을 팔 수가 있어요. 지금 새로 나온 코인들은 다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착각을 하죠. 이자랑 같은 거다. 그거는 이거를 아까 그 원리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거를 사는 사람의 입장만 본 거예요. 내가 100만 원을 맡겨놓고 이자 100원을 받으냐 이거를 100만 원어치 사서 이걸 더 받아서 이걸 진짜 거래소에서 팔아서
돈을 벌면 이자랑 똑같지 않을까? 똑같은 결과를 그 사람은 만들어낼 수가 있죠. 근데 사업의 구조를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전에 그 디파이를 대출 서비스라고 한다면 네. 은행이라고 한다면 그쵸, 이죠. 예대 마진.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맡긴 사람의 이자와 대출해줬어의 이자의 그 차익만큼이 자기 수익이 되는 맞아요. 거고. 그 그 얘기를 디파이의 그 수익 모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이 디파이 수익 모델은 어떤 A 코인을 순호 코인을 만들어서 디파이 서비스를 제공을 해 100배의 이자율을 주면서 예. 그러면은 순호 코인을 10억 개 만들었고 뭐 5억 개는 디파이로 제공하고 또 이자로 주는데 돈이 안 들잖아요. 아까 그쵸. 순호 코인이 맞는 사람은 거니까. 순호 예. 코인 만든 거니까 은행은 저기 이자를 주는 게 아까 예대 마진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분들은 진짜 돈으로 주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순호 코인을 이 값이 오르면 순호 코인을 그냥 팔면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자를 펑펑 막 이유를 많이 줘서 막 2배를 막 주는 거예요. 그럼 네. 사람들이 일부 막 와 몰릴 거 아니에요. 그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코인을 팔면 자기는 돈이 되는 그 비즈니스예요. 그러니까 예대 마진이 아니라 코인을 판 게 그냥 매출이고 수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결제랑 똑같죠. 이거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사람들이 없어요. 나한테 코인을 맡기고 그리고 뭐 이자 주세요. 그럼 난 이자를 주면 되는 거고. 근데 근데 그 주면 코인이 그냥 코인 준 거니까. 네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걸 막 거래를 해서 가격이 형성되면 네. 나는 그냥 거기다 코인을 팔아버리면 된다는 걸 네. 내가 발행했던 네네네. 그게 네. 나의 비즈니스 네, 모델이라는 그거 거죠. 아니고 없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코인을 발행을 했어, 애써. 근데 대출을 해주고서 순후 코인을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그럼 순후 코인을 받는 목적이 내가 이걸 팔아가지고 돈을 벌겠다는 게 아니라 순후 코인을 내가 판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내가 애초에 뭐 야자수 코인을 맡겨놓고 그거를 대출을 받아서 순후 코인을 받을 수 있다, 순후 코인을 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으려면 순후 코인 필요하대. 그쵸. 라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거를 필요해서 사는 사람이 생기니까 네네. 뭔가 이게 유틸리티적인 효과가 있는 거 아니냐. 근데 사실 내 목적은 이 순후 코인 받아가지고 이거 팔아서 현금화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유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순후 코인을 그렇죠. 갖다 파는 게 진짜 큰 돈이 된다는 거죠. 그게 저기죠. 아니면은 그거는 이자 주는 것부터 생각하면 내가 실컷 예자선 코인을 만들어서 아무리 공짜로 만든 거라고는 하지만 이자로 계속 주고 있으면 애초에 물론 팔았을 때 나한테 돈이 좀 들어오지만 그렇죠. 예. 그게 팔아야지 돈이 들어오는데 이 팔리는 이유 자체가 이걸 주면 예자선 코인을 막 가만히 앉아있으면 한 달 만에 2배씩 더 올려준대라고 하니까 돈이 되는 거니까 제 수익은 오로지 코인을 파는 돈 그거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게 다 내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담보대출이라는 거는 레버리지 투자죠. 그게 그쵸. 말이 그렇지. 그러니까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어치만 코인을 살 수 있는데 100만 원어치를 사서 맡겨놓으면 그걸로 100만 원을 더 살 수 있으니까 현금 100만 원만 주면 아니면 이더리움으로 거래 많이 하잖아요. 이더리움 100만 원어치만 주면 200만 원어치 순후 코인을 살 수 있는 예. 뭐 그 가격도 애초에 거기서 정한 거지만 그러니까 레버리지 투자가 되는 게 이제 담보 대출이죠. 그리고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그 유동성 공급 문제는 예. 그런 신규 코인이 아니라 비트코인 같은 거를 뜬금없이 예치를 하면 이자를 준다. 이더리움을 예치하고 있으면 이자를 준다. 예, 예. 이자 자체를 순후 코인이나 이런 걸로 주기 때문에 막 줄 수 있는 거긴 맞는데 예. 그럼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뭘 굳이 채굴업자들이 갖고 있는데 예, 예. 이걸 왜 그렇게 팔라고 그러나? 이런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한 것처럼 중앙화 거래소에서는 실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살 때 그걸 진짜 그 사람 지갑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그냥 너 비트코인 10개 있어 뭐 이더리움 10개 있어 이렇게 기록만 해주고 있는데 이 사람은 어느 날 나 내 지갑으로 좀 뺄래라고 하면 진짜 그때는 비트코인 기록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 비트코인 그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거래소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럴 때 저쪽에 가서 좀 빌려오는 거죠. 그 디파이가 두 가지로 비트코인을 그런 갖고 있어. 이게 담보를 잡아줘야 되니까 담보로 이게 갖고 하는 목적이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거래소에서 빌려갈 수도 있다. 그렇죠. 근데 그리고 두 가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신규 나온 코인은 아예 팔려고 해주는 거고 네.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는 팔려고 굳이 비트코인을 팔거나 이더리움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래소가 이제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은 메인 코인이잖아요. 그 거래가 제일 활발한 거고 사람들이 자기 지갑으로 가지고 가고 싶다면 걔를 진짜 내줘야 되는데 네. 그 많은 거래량을 거래소가 진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이렇게 확보하고 있다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 애초에 자기가 있든 없든 산다고 하면 무조건 돈을 받고 그래 너 비트코인 100개 너 비트코인 50개 이렇게 다 지금 거래소에서는 그렇게 자기 서버에 거래를 한 거잖아요. 근데 네. 이 사람들이 저 비트코인 진짜 뭐 저쪽 나 외국 거래소로 옮길래 다른 거래소로 옮길래 내 전자지갑으로 옮겨줘 막 이런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그때 진짜 비트코인이 필요한 순간이 온단 말이에요. 그걸 다 확보하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이게 주식이랑 다른 게 주식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식 한 개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유동성 확보라는 게 특별히 그나마 뭐 유동성 확보한다고 증권회사도 자기 매매를 약간 하는데 예. 이거는 진짜 기록을 막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유동성이 필요할 때 이런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디파이 서비스를 하는 곳에서 이더리움을 빌려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냥 그런 게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너무 이걸 같이 섞어서 막 생각하면 갑자기 막 헷갈리는데 예. 목적이 명확하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스누코인 발행할 때 디파이 서비스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그 수노코인을 누가 나한테 맡기면 그럼 거기다 디파이 서비스로 해서 조금 더 얹어서 주고. 네. 근데 스누코인을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스누코인을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누코인을 산 돈은 스누코인을 만든 대표님이 다 가져갔죠. 그러면 그 돈과 그걸 수노코인 저한테 맡기고 이자도 어차피 수노코인으로 주는 주죠. 거니까. 근데 이자를 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애초에 스누코인을 팔려고 유통시키는 게 네. 목적이었던 거네. 그래서 아까 이제 결제랑 똑같은 원리인데 결제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이 코인을 만들어서 이건 어떻게 팔지? 결제에 쓴다고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고 거짓말을 그런 얘기가 아니라 결제에 쓸 수 있게 몇 개 제휴처를 모아요. 그래서 별로 쓸 사람은 없지만 진짜 여기서 쓴다고 하면 팔아줘서 결제가 진짜 되도록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그쵸. 그럼 사람들이 이게 결제 쓰는구나 하고 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만큼 자기가 발행을 했으니까 그거를 파는 거죠. 왜 거기서도 그랬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고. 회계 장부에 처리는 안 되지만. 그게 진짜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진짜 묘한 게 저 사람들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코인을 팔기 위해서 하는 거야.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코인을 어떻게 파는지에 대한 걸 아이디어를 내는 거야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이게 좀 묘해지는데 어차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거예요. 좀 묘해진 게 뭐냐면 그러면 저 사람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만든 코인 파는 게 목적이었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조금 비즈니스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다가 나중에는 또 보니까 어차피 돈이라는 거 버는 것도 비슷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코인을 유통을 시키면 코인이 유통이 되다 보면 가치가 생기고 그래서 거기서 내가 뭔가 부가가치를 얻게 되는 것처럼 이게 그냥 화폐도 내가 무슨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유통이 되다 보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가가치가 생겨나는 거라고 했을 때 이게 이래서 이 블록체인 하시는 분들이 좀 철학적으로 좀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가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저 얘기 넘어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새 웹 3.0이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지금 빅테크에다가 뭐 페이스북에다 글을 우리가 올리고 유튜브에다 내가 이걸 올렸는데 정작 구글이 돈 다 벌고 페이스북이 돈 다 벌고 그래서 이거는 참여자들이 데이터를 제공하고 콘텐츠를 제공할 때 여기서 베네핏을 주는 것에 대한 개념으로 웹 3.0을 얘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는 방식으로 이제 블록체인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컨셉 자체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 컨셉을 말씀드릴게요. 그게 이제 왠지 처음에 블록체인의 탈중앙화라든지 이러고 거대 플랫폼이 독식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여한 거에 대한 보상을 받고 굉장히 좋은 그런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이제 그 보상을 토큰으로 주자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코인으로 주자. 그래서 블록체인이다 그러고 그 블록체인을 어떻게 기록하는지는 뭐 말씀 조금만 천천히 어디에 올리는지는 뭐 여러 사업자마다 다를 거고 그걸 여기서 따지진 않는 것 같아요. 뭐 자기 혼자 기록을 하든 근데 자기 혼자 기록하면 그건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래도 몇 개 회사끼리 기록을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클로즈드로 시스템으로 기록을 하든 아니면 일반 참여자들이 기록을 하는 이더리움 같은 데다가 그 토큰을 올리든 하여튼 그 토큰을 보상을 주는 거를 거기다 기록을 하면서 그 토큰을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게 해야 참여자들한테 보상을 주는 의미가 있잖아요. 아무데도 쓸데없는 코인을 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보상을 하는 건데 이것도 이게 아까 그거랑 똑같아요. 지금 이미 그런 서비스가 있어요. 글을 쓰면은 스팀을 보상으로 주는 스팀이. 네. 저도 좀 가입을 해봤어요. 근데 참 이상하죠. 구글이나 이런 데는 검색을 하면 좋은 정보가 있는데 스팀에는 진짜 쓸데없는 정보가 정말 없어요. 쓸모 있는 정보가. 쓸모 있는 정보가. 왜 그러냐 생각을 해보면 이 스팀은 글을 쓰면 스팀을 줘요. 스팀이 거래소에 거래가 되니까 그걸 받으려 글을 쓰잖아요. 근데 글을 하나 썼다고 스팀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거기 좋아요를 눌러줘야 이제 스팀을 주는데 그 좋아요가 그 스팀을 많이 가진 사람이 좋아요를 눌러야 그 스팀이 영향력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그런 컨텐츠보다는 그냥 코인을
스팀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뭔가 자기가 글을 쓰고 거기다 좋아요를 누르면 스팀이 또 나오겠죠. 자기 거에다가 눌러도 된다고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스팀을 자기가 많이 가지고 뭔가 그러다 보니까 약간 계정 2개 돌려도 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다 보니까 그 글을 쓰고 뭐 자기 글을 공유하고 또 이걸 검색하는 그런 기능이 아니라 스팀 보상을 많이 받는 글이 뭔가 인기도하고 조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스팀을 돌리기 위한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이 본질이 훼손이 된 거죠. 그래서 요즘에 P2E 게임도 똑같아요. 게임을 하면서 뭐 리니지나 이런 데 황금 갑옷 재미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코인 자체를 돌리고 사업자는 이제 그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처분 시기를 이제 보고 있는 건데 하여튼 이 코인을 따기 위한 게임이 되다 보니까 사실 P2E 게임은 그러니까 게임으로서의 재미나 이런 것보다는 이제 코인이 많이 유저들이 많이 참여해서 코인을 따기 쉽게끔 뭐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게임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서비스의 본질을 실현하기가 이 코인 이코노미는 어려운 거죠. 아까 결제도 똑같은 게 돈으로만 결제할 필요 없냐. 다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내 코인 팔아서 돈 좀 벌면 안 되냐. 결제를 잘해주면 되지 않느냐. 이럴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구조기 때문에 결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코인을 팔아서 결제가 된다고 하면서 적정한 시점에 이 코인을 거래소에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비즈니스 목적이다 보니까 이 코인이 가격이 고정된 코인이면 될까요? 안 되죠. 스테이블 코인이나 뭐냐 나왔다고 말은 많지만 결제에 쓰는 코인이 스테이블 코인인 거 보셨어요? 이건 결제에 쓸 거니까 앞으로 많이 살아라고 말을 해서 이 코인을 자기는 처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변동성 코인이에요. 그러면 이게 뭘로 연동된다? 가격이 변동되는데 결제에 쓸 수 있어요? 못 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코인을 파는 게 목적이라서 모양새를 어쨌건 비슷하게 만들어는 놨지만 결제 자체를 잘하려고 만든 서비스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결제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한다. 스팀도 마찬가지예요. 보상, SNS의 보상도 구글이나 이런 데서 만족스럽게 자기네들이 다 먹는 것 같지만 걔네도 똑같아요. 아까 예대마진이랑. 뭐 아무리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지만 광고료를 받아서 자기도 먹고 그걸 현금으로 나눠주잖아요. 근데 스팀 같은 거는 자기가 찍어서 물론 자기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을 거고 자기가 발행한 거를 글을 쓰면 하여튼 좋아요를 그 많이 받은 사람한테 나눠주다 보니까 굉장히 스팀을 펑펑 줄 수 있으니까 후하게 인심을 쓰는 것 같지만 그 스팀을 결국에는 누가 사줘야 되고 왜 그러면은 스팀을 많이 가진 사람이 좋아요를 영향력을 좋게 만들었을까? 서비스 많이 사야 되니까. 그렇죠. 내가 스팀을 가지고 있을 이유를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스팀을 글 쓰면 스팀을 준다 이건 좋지. 근데 그걸 사줄 사람이 있어야 내가 스팀 받으려고 글 쓸 거 아니에요. 스팀을 가지고 있으면 뭐가 좋아요? 이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네가 마음대로 좋아요를 누르면 거기에 스팀이 또 제공이 되는 거야. 이걸 만들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코인을 파는 게 비즈니스 목적이다 보니까 보상 체계를 이렇게 만들어는 놨지만 우리가 말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글이 어떻게 잘 보상을 많이 받게끔 해서 좋은 블로거들이 글을 많이 쓰게 만들까 이렇게 지금 짜기가 어려운 거죠. 마치 비트코인이 효율성이 바보라서 없는 게 아니라 중앙 처리자 없이 해보려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복해서 가지고 있고 채굴도 넣었고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기술의 발전 이런 게 아니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술 자체를 이제 중립적이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비즈니스 모델이 가지고 있는 그 수익성적인 측면에서 이게 그 진짜 결제를 시키는 것이 목적이라면은 결제를 가장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오히려 집중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나는 코인을 파는 게 훨씬 더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되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하면 코인 가격을 변동해서 올릴 수 있는가에 오히려 초점을 맞추게 되는 거고 게임 같은 경우도 말씀 주셨던 게 P2E 게임이 진짜 그냥 게임을 즐겁게 하는 것을 정말 집중적인 목적으로 그러니까 일종의 저는 그 생각도 들었어요. 사업자의 마인드에 좀 차이도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얼마 전 취재원한테 들었던 오히려 블록체인 서비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운영을 할 때가 차라리 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이제 그 코인을 갖다 팔아서 사익을 챙기려는 목적이 우선시되다 보면 뭔가 이제 그 생태계가 잘 구성이 안 된다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이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그러니까 이 얘기가 왜 그 블록체인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좀 문제 있는 사업자들도 있고 물론 진짜 이걸 진심으로 이 방식으로 뭘 해보고 싶은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거의 대부분은 코인을 팔기 위한 목적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겠지만 그 서비스가 뭐 진짜 아직까지는 없겠지만
그 서비스가 뭔가 후생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좀 더 효율적인 서비스를 누군가의 아이디어로 해낼 수도 있을 건데 여기서 이걸 구분할 수 있는 제도 자체가 이런 논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정말 그 도지코인이 아무 의미 없는 도지코인이 상장해서 돌아다니고 이런 그 논의가 좀 진행되기 어려운 점은 좀 어떤 부분인가요? 저는 사실은 요 코인이 블록체인 기술이 뭐가 좋은 게 있을까라고 했을 때 그분들이 말하는 블록체인 기술이 뭐냐에 대해서 먼저 확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지금 설명한 것만 해도 블록체인 기술이 이렇게 변형됐잖아요. 뭐 코인 이코노미를 그거라고 한다는 건지 아니면 아무나 참여해서 기록하는 걸 그렇긴 한데 하여튼 그랬을 때라도 이 코인이 거래되는 것 자체는 사실은 경제를 굉장히 왜곡하고 사업자가 돈 좀 벌면 안 되라고 하지만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정상적인 자금 조달 없이 그냥 코인을 찍어서 돈을 확 벌어서 뭐 이걸로 개인적으로 쓰든 다른 사업 투자에 하든 이거는 지금 있는 채권이나 주식의 자금 조달 방식과 달라서 그런 사업자들을 하는 그걸 못하는 사람이 바보가 돼버리고 경제가 왜곡된단 말이죠. 그걸로 부동산이나 기업들을 쇼핑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개인들이 소소하게 잃고 따고 하는 게 아니라 기업적인 수조씩 이렇게 확 왜냐면 아까 아무 그게 없이 매출이고 수익이니까 그래서 굉장히 왜곡이 된다고 그러니까 예를 생각해요. 들어서 백지를 가지고서 그걸 했다 그러면은 네네. 우리가 이제 사기죄로 처벌을 받겠죠. 네네. 근데 코인을 가지고 그걸 하게 되면은 근데 지금 애매하다고 현재는 해서 놔두는 건데 애매하다고 해서 네. 놔두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 지금 있는 얼마든지 뭐 그런 현행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었지만 이제 하는 사람이 많고 오르다 보니까 이제 해서 지금 막 이런 상태고 사업자들은 어쨌건 자기 코인만 팔면 되잖아요. 그래서 미래에 대한 논의 뭐 앞으로 기술 발전에 대한 논의 같은 걸 하면서 시간만 벌면 저는 되는 싸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계속적인 기업 쇼핑과 부동산 쇼핑이 일어났을 때 경제 왜곡과 금융 위기 같은 게 닥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주신 질문으로 돌아갔을 때 왜 근데 이렇게 뻔히 이런 거를 갖다가 사람들이 이런 논의를 하지 않느냐 이런 거다라는 전제에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논하지 않고 왜 이게 마치 금융이고 그런 것처럼 논의를 하느냐 그게 제 참 의문이었는데 그 답은 사실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코인에만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원래부터 이 사업자의 돈을 너무 지금 많이 벌었고 이건 조금 전문적인 것 같은 분야이기 때문에 어려운 용어를 써서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만들어내고 뭐 거기 필요한 그 전문가들이 동원이 돼서 그냥 그런 정보들이 계속 양산이 되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굳이 그러니까 이걸 좀 아는 사람들은 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죠. 이걸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모든 정보가 그래요. 그리고 이걸 좀 아는 사람은 저 진짜 잠깐 지금 우연히 하다가 이거를 알게 돼서 지금 책 쓴다고 이러고 있는 거지만 굳이 이걸 말하기도 사실 뻘쭘해요. 뭐 누가 나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그냥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아니라고 한 사람은 말은 그냥 묻혀지는 것 같고 하여튼 돈인 것 같아요. 여기 돈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돈으로 여론을 만드는 건 너무 쉽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사실 정책을 결정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이제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그냥 여론이 되는 거예요. 뭐 정치인들이 뭐 이거를 이렇게 뭐 그렇게 악의를 품지 않더라도 본인들도 이거를 막 공부를 할 수는 없잖아요. 주로 사업자들이 알려주는 거와 여론을 보다 보니 투자자는 많은 것 같고 그걸 못하게 했을 네. 때 반발은 굉장히 심할 그러니까 거고. 아예 뭐 일단 이렇게 놔두는 거고 행정부 제가 봤을 때 금융위는 몇 번 발언을 했었죠. 알고 있지만 이거를 강하게 지금 있는 규제를 통해서 막 뭐 전자금융거래법이라든지 뭐 도박죄 이런 걸 이용해서 막 법무부랑 이런 데서 집행을 하기에는 이 행정부의 최고 수반들은 약간 정무직이잖아요. 거기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론도 있고 발언 한번 잘못하면 신문에서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 길은 뭐냐면은 그냥 사람들이 이 코인을 안 하는 사람 그리고 하더라도 재미를 좀 해봤던 사람들 이걸 어차피 돈 벌지도 못하잖아요. 이게 이런 거라는 걸 알고 굳이 남 이렇게 돈 버는데 보태줄 필요는 없잖아요. 굉장히 나라 망할 일이 곧 발생할 것 같은데 그쵸? 경제 왜곡 현상 이것도 할 수 있는 기업이 따로 있어요. 여기 접목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몇 개 있잖아요. 결제한다 저기랑 게임한다. 그러면서 막 그거라고 하면서 막 규제 풀고 막 이러는 거에 굳이 사람들이 좀 잘 알면 제 생각에 그게 곧 여론이 될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막 만들어진 여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닌데라고 하면 그렇게 말하는 전문가들도 점점 입을 닫을 거고 그게 앞에 나서서 말하는 전문가들이 없으면 사업자들이 직접 말하기도 좀 그러니까 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정무직 공무원들도
저게 저런가 보다 하고 좀 눈치를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행정부도 이거에 대해서 다르게 집행을 할 수 있고 이런 선순환으로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거는 블록체인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모든 사회 현상에 그렇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대표적으로 블록체인이 그런 거고 저도 저보다 훨씬 많이 아는 사람들은 이 사업에 쓰신 분이 가장 더 정확한 비즈니스 구조와 코딩 구조로 알고 계시겠지만 네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렇다는 정리해 얘기. 주시죠. 네네. 네. 그렇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 변호사님 얘기가 모든 것은 아닐 거예요. 이게 물론 지금 있는 사업자들이 어떤 코인을 중심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현상 자체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신 거고 정말 뭐 미래기술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뭔가 코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뭔가 또 나올 수도 있죠. 나올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구조는 이렇게 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그 비즈니스를 보는 것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물론 반대로 이 입장에 대해서 아니다. 진짜 이거 미래지향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다라는 분도 저도 이제 인터뷰 통해서 만나게 되면은 한번 또 모셔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고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이 구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거고 이런 구조에 있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들은 이런 식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그 코인을 매각하는 것이 목적이 되는 비즈니스가 주로 있기 때문에 여기서 생겨나는 왜곡 현상들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럼 이게 이런 거라면 우리 사회는 정책적으로나 아니면 법적으로나 아니면 그냥 국민 여론적으로라도 우리가 거기서 코인 사서 오르고 내려고 이거는 그 시장의 문제고 블록체인이라는 서비스와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우리가 정책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시각들을 정리해가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뭐 되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것 같아서 마지막은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막 말이 있을 때 제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의견을 말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내가 답을 알아야 말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질문을 하면 돼요. 저는 모든 이런 사업자들의 설명이나 이런 걸 들었을 때 딱 한 가지를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여기서 말한 건 딱 한 가지였는데 뭐였냐면 이걸로 뭐 했을 수 있다, 이거 사면 좋다 그런 얘기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의 비즈니스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뭘로 돈을 버세요? 그 질문을 항상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상식에 반대는 말은 욕심이라고 주장을 하고 인사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상식에 반대는 말은 욕심이라고 주장하는 되게 단순한 이유가 뭐가 좀 이상하다 잘 모르겠다 싶으면은 그 욕심 그 이해관계를 한번 찾아보자 막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해관계라는 건 누가 어떻게 돈을 버느냐를 찾아가 보면은 내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때 약간 나의 상식과 좀 어긋나는 일이 발생하고 있구나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늘 조금 다소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블록체인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해주실 분이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조금 내용이 어려웠을지라도 그러면 이제 2번, 3번 보시면서 조회수도 2번, 3번 나올게. 네. 오늘 어려운 얘기 말씀하시기도 좀 어려웠을 텐데 말씀해주신 예자선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바치강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